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샐러드 가게를 창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창업을 했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누나는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전문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학교에서 반장을 매번 하고 성적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명문대는 아니지만 수도권 4년제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누나와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더 훨씬 똑똑하고 미래도 훨씬 밝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누나보다는 내가 훨씬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벌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가 꽤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어서 항상 일이 바빴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곳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을 무렵에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 누나에게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다며 카페 매니저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도 취업 준비하는 것에 많이 지쳐있던 터라 사장님의 제안에 감사해하며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매니저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카페의 매니저가 된 후로 SNS로 카페를 좀 더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안하면서 카페의 매출이 많이 올라서 사장님이 누나의 능력을 크게 보시고 2호점을 누나가 사장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2년 정도 사이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누나가 카페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 누나를 보면서 공부도 잘 못하고 나보다 잘난 것 없는 누나도 저렇게 사장님이 되었는데 나라고 왜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럼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요즘 샐러드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샐러드 카페를 창업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 누나의 도움, 대출의 도움을 받아 샐러드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도 읽고 준비를 해서 그대로 했는데 몇 달째 매출이 마이너스라 직원들의 월급도 대출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누나는 처음부터 제가 샐러드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샐러드 카페에서도 일해보지 않은 너가 어떻게 창업을 하겠냐고 하면서 우선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보라고 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저에게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사를 접으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 없다고 생각했던 누나는 저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저는 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 장사를 접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저희 가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누나가 장사를 시작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막상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 상황을 더 인정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선희 씨도 청취자분처럼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기 어려우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업적인 일처럼 크지는 않지만 학생 때 시험에서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꼈던 적은 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패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만 주고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삶을 일으키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길을 따라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발판 삼아 우리가 일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해답이 있다니 벌써부터 강의 내용이 궁금하고 빨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을 단계별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청취자분의 사연 속 앞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면 청취자님 마음속에는 누나보다 내가 뛰어나, 내가 누나보다 공부도 훨씬 잘해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한두 번 잘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첫 단계,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마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적고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기 판단이 다 옳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늘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자기 주관을 꺾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며 마음이 매우 여립니다.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니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회사 안에서의 한정적인 경험과 경력으로 내 말이 다 맞다 하며 후배나 직장 동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만 해서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미움을 받는 분들을 요즘 꼰대라고들 부르죠. 이렇게 나를 믿는 마음은 나를 높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해지고 방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흘러가는 2단계입니다. 태만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른 것을 말하고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태만하게 살고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태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기 전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15kg 넘게 감량하고 2년 넘게 유지하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결혼도 날씬한 모습으로 하였습니다. 결혼 후 조금씩 남편과 야식도 먹고 퇴근 후 맥주도 한 잔을 기울이다 보니 결혼 후 금세 5kg가 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결혼 후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는 결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찌더라고. 그런데 알잖아. 나 예전에 15kg 뺐던 거. 또 금방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5kg 정도는 금방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했을까요? 강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살이 찌다가 임신도 하고 임신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어려우니 계속 또 몸무게는 늘어나고 출산 후에도 육아하느라 바쁘다 보니 다이어트는 저편으로 미루고 최근에는 더 이상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믿는 마음은 태만하고 방종하게 만듭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만하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나를 믿는 생각 하나가 태만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실패하고 절망하는 3단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선희 씨, 다이어트에 실패한 제 친구 남편의 직업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글쎄요. 이 질문을 갑자기 왜 하시는지 더 궁금해지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학교 선생님? 땡, 틀렸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바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친구 남편이 친구에게 살을 찌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명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었지만 제 친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잘났고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옳음과 판단대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 하나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가 말도 듣지 못하게 마음을 이끌고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음의 4번째 단계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을 닫고 고립이 되어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분노조절장애, 감정조절장애 등 정신병이 많지 않았는데요. 선진국형 병이라는 이 정신병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립된 삶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같은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지면 경청하고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고통을 겪으면 힘들지만 고통으로 마음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게 되고 바로 교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쓴 약이 몸에 이로운 것처럼 고통도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이 떠오르네요.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때 실패를 발판 삼아 자신의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교류하게 된다면 훨씬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바로 5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믿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게 됩니다. 즉, 고립에서 벗어나 교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사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청취자님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였던 누나가 사장님이 된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청취자님은 어떤 마음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것일까요?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니까 마음의 4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께서 마음의 흐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공부를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아 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누나는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청취자님께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나분께서 분명 아무 노력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리를 잡으셨을 것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누나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누나가 장사하는 방법, 홍보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자람, 자존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마음으로 누나분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보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버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의 6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서로 교류하며 마음을 나누고 받아들이면 고립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문제든지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총의 뇌관이 터지면 총알이 반드시 발사되듯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께서도 누나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나보다 잘났다는 마음을 버리고 누나와 교류하면서 누나의 장사 기술을 배워 적용해 보시면 분명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것이고 누나와 가까이 교류하며 마음이 흐르다 보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나의 잘남과 고집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마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네요.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다 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실패하는 길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인생의 밝은 날이 오려면 먼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강연을 듣는 청취자분께서도 오늘의 강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사고하면서 인생의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